안녕하세요. 미카엘 심리상담입니다. 송나라의 마지막 황후, 주황후는 12세기 초 북송에서 무강군 절도사 주백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련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릴 때부터 음악과 서화의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물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많은 집안에서 구혼을 했는데 그 소문이 송나라 궁예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 1116년 송나라 휘종의 황태자 조한이 15살의 그녀를 황태자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고 한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원에는 송나라의 숙적이자 한때 발해까지 확장하여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며 주위를 괴롭히던 거란 요나라가 있었는데 1125년 요나라가 약해지자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던 송휘종은 여진 금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협공작전으로 요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송나라에게 여진 금은 오랑캐였지만 적을 치기 위해 손을 잡았고 결국 송금동맹은 요나라를 몰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송나라 휘종은 금나라와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에 바치던 공물을 금나라에 주겠다는 것과 영토 분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전운이 감돌고 금나라가 송으로 쳐들어오자 사태에 책임이 있는 휘종이 황태자인 조한에게 서둘러 황위를 이양하여 책임을 떠넘기고는 자신은 잠시 시골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조한이 송나라의 9대 황제 흠종으로 즉위했고 황태자비 주련은 주황후가 되었습니다. 흠종은 금나라와 협상에 들어가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약속대로 영토를 할양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평화조약을 맺었고 사태의 주범자들인 간신들을 처벌하거나 유배를 보냈습니다. 피신한 휘종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흠종조차도 금나라 군대가 철수되자 다시 주전파 대신들의 강경론에 귀가 솔깃해져 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격분한 금은 군대를 보내 가차없이 송나라의 수도 변경을 함락시키고 두 황제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수많은 송나라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금나라 군대는 휘종과 흠종뿐만 아니라 3천여 명에 달하는 많은 황족황실 후손들과 조정 사람들을 생포하여 금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정강의 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족의 굴욕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후 100년간 이어진 송금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송이 망했는데 송금 전쟁이 또 무슨 말이냐고 하겠지만 휘종의 아들 25명 중에서 유일하게 탈출하여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아들 조구가 단존 세력으로 남송을 건국하고 금과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송나라 사람들은 금의 영토 동북쪽에 있는 도읍인 오곡성으로 끌려갔습니다. 휘종은 혼덕공이 되었고 흠종은 폐위되고 주모누가 되었습니다. 혼덕공은 정신이 혼미한 공작, 주모누는 정신이 더욱 혼미한 후작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들을 조롱한 직위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궁녀나 환관들은 여진족의 노예로 분배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송나라 황족이 도착해서 겪어야 했던 훨씬 더 치욕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진족의 관습인 양몰이 의식이었는데 송황족이 금태종 앞에서 양이 되어 금나라 조상들의 사원 주변으로 끌려다니는 일종의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로들이 옷을 완전히 벗고 상반신을 어느 정도 노출시키고 여진족이 준비해 놓은 양가죽을 걸치고 목에 줄을 매달고 무릎을 꿇고 양처럼 끌려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는 소수민족 특유의 의식이었다고는 하나 양이 되어 금나라를 받드는 것을 의미했기에 극도의 모멸감과 수모감을 안기는 행위였고 야만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26세의 주황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허리까지 내리고 누더기 같은 양가죽을 걸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금나라로 끌려오는 동안에도 갖은 고초를 당하며 금나라 병사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당했는데 도착해서 다시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양몰이 의식이 끝난 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금태종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주황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금목욕을 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금목욕은 여자가 금궁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면 금나라 황제 혹은 다른 황실 남자가 같이 들어가
어떤 행위라도 하는 것이 가능한 목욕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금나라 황제 혹은 금나라 남자와의 동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적의 여자에 대한 일종의 성적 학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정조와 지조를 목숨보다 중요시했던 주황후는 이런 굴욕과 수치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을 매달았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호수에 몸을 던져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삶을 마감한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진족의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봉건적 유교 사회의 굴레에 갇힌 여인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후에 북송 마지막 황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남송의 고종, 즉 그녀의 시동생이 그녀에게 인의황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은 금나라에도 다소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 금태종조차 그녀의 정조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달리 금나라는 포로들을 기발한 방법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송나라 황실 남자들의 여자들을 빼앗아 자신들이 취하고 그들에게는 포로로 잡은 요나라 거란족 여자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송의 휘종만 다소 예외였습니다. 휘종에게는 딸이 21명 있었는데 많은 수가 끌려오는 중에 죽었고 나머지가 거의 금나라 황족, 귀족들의 처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휘종의 18녀, 19녀, 20녀는 금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었는데 특히 19녀는 이후 비에 봉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휘종은 유배 생활도 크게 아쉬운 것 없이 많은 것들을 제공받아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놀랍게도 휘종은 유배지에서 53세까지 8년을 더 살았고 자식을 14명 더 낳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처첩들은 다른 송나라 여자들과 달리 수모를 당하지 않았는데 전쟁 전리품으로 남자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흥종의 경우 유배지에서 30년 이상 61세까지 살았는데 훗날 남송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을 때 돌아가고자 했지만 남송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남송에는 금나라에 생포되지 않은 휘종의 구남 조구가 고종 황제가 되어 있었는데 장남인 그가 오면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고종의 정통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흥종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남송은 1234년 약해진 금나라를 공격하여 금나라 황제를 참수해 100년 만에 설욕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남송 역시 설욕전을 한 지 45년 만에 몽골 쪽 원나라에 무너졌습니다. 요나라 거란족, 북송 한족, 금나라 여진족, 남송 한족, 원나라 몽골 쪽의 이야기는 12~13세기 중국 제국의 흥망성쇠를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